다른 목적보다 건강을 목적으로 운동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건강한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싶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건강해지려면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하기 위해선 헬스장에 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 할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웨이트 트레이닝은 근력과 근육을 위한 것이지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진료와 치료를 도왔으며 일반인들의 건강 회복과 체력 증진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힘써온 미국의 매피톤 박사가 말하는 건강을 위한 운동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매피톤 박사의 스포츠의학 분야의 연구와 강의, 특히 그의 트레이닝 방법은 이미 미국에서 상당한 지명도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믿고 따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두 개로 나눠서 올릴 예정이고, 이번 영상은 매피톤 박사가 말하는 운동에 대해, 그리고 운동을 전혀 해보시지 않으셨던 분들이나 비만, 고혈압, 당뇨를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한 운동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다음에 올릴 영상은 몸에 이상이 없거나 오늘 알려드릴 운동법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의 운동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사실 다음 영상이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첫 번째로 매피톤이 말하는 운동에 대해 살펴보면, 매피톤은 운동할 때 무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유산소 운동에 초점을 두고 운동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보통 수영이나 조깅, 러닝머신, 자전거 타기와 같은 운동은 유산소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에 포함되는 역도나 보디빌딩, 스트렝스 훈련은 무산소 운동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방금 말한 유산소 운동도 심박수가 어느 정도 높아지게 되면 무산소 운동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주로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해내고, 무산소 운동은 당을 주로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소 계통이 잘 발달되지 않은 상태라면 지방을 많이 연소시킬 수 없고 체지방이 쌓이게 되며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 무산소 계통에 의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몸이 가벼운 운동을 하는 동안 필요한 에너지의 90%는 당분에서 10%만을 지방에서 에너지를 생성해낸다면 유산소 계통이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고, 이는 3개월 이상 적절히 운동이 50%는 당분에서 나머지 50%는 지방에서 에너지를 생성해내게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유산소 계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운동할 때뿐만 아니라 잠을 잘 때에도 지방을 훨씬 더 연소시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적절하게 하면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유산소 운동이 아닌 무산소 운동을 하고 싶다면 유산소 기초를 3에서 4개월 혹은 그 이상 만든 뒤에 무산소 운동을 추가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무산소 운동을 하는 것은 최악이라고 말합니다. 이 유산소 기초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매피톤은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는 식의 운동 방법은 잘못된 고정관념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운동을 그만두는 이유도 너무 힘들게, 너무 고통스럽게 운동하기에 다시는 하기 싫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운동 방법은 방식도 잘못됐을 뿐더러 일시적인 결과나 부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매피톤이 말하는 운동에 대해 알아봤고, 이제는 운동을 아예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이나 자신의 체력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 심장병이나 고혈압, 당뇨가 있는 분들을 위한 운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매피톤 박사가 추천하는 운동은 바로 걷기입니다. 겨우 걷기냐고 하실 수 있는데, 제대로 된 운동 방법을 알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걷기 방법은 잠시 뒤에 알려드리고, 걷기를 하는 이유부터 잠깐 보면, 걷기는 가장 안전한 운동으로 지방이 연소되는 비율을 높아지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운동 외에 나머지 시간에도 하루 종일 지방이 좀 더 연소되도록 우리 몸을 프로그램시키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또한 걷기도 유산소 운동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걷기는 손에 덤벨을 쥐고 걷는 것이라든지 경보나 파워워킹이 아닌 단순히 편안하게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에 몇 분 정도 운동해야 할까? 시작하는 단계에서 20-30분 정도 걸으면 훌륭한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운동하다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중지해야 하고, 운동 후 지치는 느낌이 들거나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다음번에 할 때는 시간을 줄여 10분에서 15분 정도로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곤하거나 불편하다는 증상 없이 몸 상태가 좋다는 느낌이 드는 정도의 운동 시간이 있을 것인데, 이 운동 시간을 지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사실 이 시간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출발 단계에서는 5분 정도 걷는 운동도 훌륭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음날 일어났을 때 운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증상이 하나라도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일주일에 몇 번 해야 할까? 걷기 운동을 3-4일 연속해서 피곤한 느낌이 든다면 이틀 하고 하루 쉬고 이틀 하고 하루 쉬는 방식으로 하고, 4-5일 연속해도 피곤하지 않는 경우에는 4-5일 연속으로 하고 하루나 이틀을 쉬면서 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운동 시간 늘리는 법. 시간이 지나면서 운동 시간을 늘려가고 싶을 텐데, 처음 운동 시간이 20분이었다면 한 달 후에는 30분 정도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30분으로 늘렸을 때 피곤하거나 불편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25분 정도로 조정해주면서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시간을 늘려주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점차 운동 시간을 늘려 45분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몇 달에서 1년까지 걸릴 수 있으나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매피톤은 말합니다. 만약 30분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 운동 시간을 늘리고 싶지 않거나 시간을 내기 힘들다면 굳이 억지로 늘리지 않아도 됩니다. 30분 정도의 운동도 유산소 기능에 있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호흡법.
조깅을 할 때나 걸을 때 보통 2발 동안은 들이마시고 2발 동안은 뱉거나 3발 동안은 들이마시고 3발 동안은 뱉고 이렇게 같은 단위로 호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호흡한다면 같은 발이 지면에 닿는 박자에 반복적으로 숨이 들이마셔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른발을 내디딜 때 들이마신다면 계속 오른발이 지면에 닿을 때만 숨을 들이마셔지게 됩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에는 복근이 움직이고 척추가 굽어지거나 펴지면서 전신의 신체 반응이 일어나므로 한쪽 발에서만 같은 호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말했던 방식이 아닌 2발 동안 들이마시고 3발 동안 내뱉고 3발 동안 들이마시고 4발 동안 내뱉는 방식으로 숨을 내쉬는 타임을 한 타임 더 가져주어야 합니다. 가벼운 조깅을 할 때는 3번 내디딜 동안 들이마시고 4번 내디딜 동안 뱉고 걸을 때는 4번 내디딜 동안 들이마시고 5번 내디딜 동안 뱉고 이런 식으로 숨을 내쉬는 시간을 한 타임 더 길게 가져가주면 이산화탄소를 더 잘 배출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몸의 불균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위에 말한 것은 예일 뿐 걸을 때 3번 들이마시고 4번 뱉는 식으로 하든 2번 들이마시고 3번 내뱉는 식으로 하든 자신에게 편한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단지 내뱉는 시간을 한 타이밍 더 가져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호흡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려 미세먼지 마스크를 끼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세먼지 마스크는 숨이 약간 불편할 정도로 조여주어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평소 운동할 때보다 심박수가 올라가게 되고 무산소 운동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천천히 운동하거나 실내에서 운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 처음 준비한 영상이라 미흡한 점이 많았을 텐데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이번 영상에 이어 한 단계 더 높은 운동 방법에 대해 올릴 예정입니다.